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 공간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불리우는 평면 혹은 공간상에서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그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크기를 가진 양이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그러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벡터들이 이제 만족하는 이제 중요한 8가지 성질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8가지 프로퍼티가 정말 핵심적인 성질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3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그 8가지 성질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유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는, 앞에서 봤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다른 또 다양한 형태의, 수학에서 다루는 대수적인 구조에서 사실 그런 8가지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그러한, 구조가,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벡터 공간이라고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벡터라고 하면 좁은 의미의 벡터로서 평면이나 3차원 공간상에서의 방향과 크기를 가진 벡터를 봤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일반적인 의미의 보다 좀 넓은 의미의 벡터 공간 혹은 벡터를 약속을 먼저 할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평면 혹은 3차원 공간상에서의 벡터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8가지 프로퍼티를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벡터의 핵심적인 성질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자, 벡터 공간을 정의할 때 일단은 먼저 그 필드라고 불리우는 그 우리말로 채라고 하는 게 먼저 하나 주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필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채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할 때는. 자, 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덧셈과 곱셈이 주어져 있는 하나의 수학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채가 가지는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어떤 것이 채가 되는지 정도만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채는 바로 실수채가 있습니다. 자, 실수에 대해서는 실수의 덧셈도 주어져 있죠. 그리고 실수의 곱셈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의 덧셈과 곱셈이 그 벡터 공간의 성질과는 물론 다르지만 실수체를 구성하는 이러한 연산들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성질들을 이제 우리가 채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미리 정하는데요. 그러한 성질들을 만족을 합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덧셈에 대해서는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존재성, 그다음에 역원의 존재성,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0이 아닌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0이라고 할 때 그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덧셈과 곱셈이 결합이 됐을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그런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라고 부르는데요. 실수채가 그러한 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채로서는 복소수채가 있습니다. 자, 복소수도 마찬가지로 덧셈과 곱셈이 주어져 있고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러한 규칙들을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필드는 물론 실수체, 복소수체 말고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필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수체 혹은 복소수체를 떠올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덧셈이란 연산이 주어져 있고 곱셈이란 연산이 주어져 있으면서 그들 사이에 적절한 그 실수체, 복소수체와 유사한 그러한 성질들을 만족을 하고 있는 어떤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필드 F다라고 하면 실수체거나 복소수체 뭐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할 이런 선형대수에서의 벡터 공간에 대한 얘기들은 이 필드 F가 실수체가 되거나 복소수체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체가 되거나 동일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일반적인 체에 대해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필드 그러면 실수체 아니면 복소수체라고 그냥 간주하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체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집합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집합에는 더군다나 연산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연산을 우리가 덧셈과 곱셈, 조금 더 엄밀하게는 벡터들의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연산이 주어져 있으면서 이 두 가지 연산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벡터가 만족하는 기본적인 8가지 성질들을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연산이 주어져 있으면 그 집합과 그 연산을 통틀어서 우리가 벡터 공간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 집합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제 V라고 표시를 한다면 V라는 집합뿐만 아니라 V에 있는 원소상에서의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는데 그냥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제 그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V 하나만을 가지고 V가 벡터 공간이다 혹은 리니어 스페이스다 라고 우리가 부를 텐데요. 벡터 공간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V가 나타내는 집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방금 언급한 것처럼 연산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보죠. 어떤 V를 벡터 공간 혹은 리니어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경우는 F 상에서의 벡터 공간, 영어 표현에는 over field F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체 F 상의 벡터 공간 V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집합은 집합인데 그 집합상에서 두 개의 연산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를 우리가 어디션, 벡터들의 덧셈이라고 부를 거고요. 또 하나의 연산을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가지 연산이 있는데 그냥 연산만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 이 정의된 연산이 8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8가지 성질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션하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뜻은 그 x하고 y가 V상의 원소가 될 때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그 더하는 기호를 이제 플러스로 우리가 쓰도록 하죠. x하고 y를 더한 이 결과가 여전히 V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대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대응을 우리가 연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기호를 썼으니까 덧셈이라고 하는 이 연산이 그 연산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V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더한 결과가 V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연산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연산이냐면
자, V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하고요. 필드상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선택을 했을 때 A하고 X를 곱하는 그런 연산을 우리가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이라고 부르려면 두 개를 연산한 결과가 여전히 V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덧셈이라는 연산,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연산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연산으로서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V상에 있는 임의의 두 페어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값을 하나를 이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값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결과가 V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V에 있도록 덧셈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은 F상에 있는 원소와 V상에 있는 이제 각각의 원소가 주어져 있으면 두 개를 연산한 결과를 우리가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V상에 있는 하나의 벡터로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AX가 V상의 하나의 벡터가 되도록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디션은 V에 있는 두 원소를 택해서 V에 있는 한 원소로 대응시키는 과정이고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은 F상에 있는 원소와 V상에 있는 원소가 주어질 때 V상에 있는 원소 AX로 대응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두 가지 연산이 연산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려면 V를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8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8가지 성질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가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었고요. 두 번째가 결합법칙, 세 번째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존재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덧셈에 대한 역원의 존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봤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만 생각한다면 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구조가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이 벡터 공간의 조건으로 그러한 조건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덧셈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덧셈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말로 할 때는 이제 교환법칙인 거고요. 자, 이것을 식으로 이제 써보면 V상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 x하고 y를 이 순서대로 연산을 한 결과나 y하고 x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연산한 결과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을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V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려면 또 다른 조건으로는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입니다. 얘와 얘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V상에는 어떤 특정한 원소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특정한 원소를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0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denoted라는 것은 이제 표기하다, 표시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0이라고 표기하는 어떤 원소가 V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소냐면 이 원소, 이 엘리먼트죠. 이 원소의 어떤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하는 원소가 존재한다가 세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걸 보면은 V상에 있는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X하고 이 특정한 원소를 더하면 앞에 있는 X가 그대로 나오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원소가 존재해야 된다가 벡터 공간의 세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 표현에서 이와 같이 어떠한 그 원소의 그 성질을 얘기를 할 때 there exists an element라고 하고
이 엘리먼트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할 때 search that이라고 쓴 다음에 뒤에 그 조건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there exist를 이제 줄여서 exist를 줄여서 이제 이렇게 e를 이제 뒤집어 쓴 것처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엘리먼트, o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o라고 쓰는 그런 엘리먼트가 존재한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V상에 있다. 근데 이게 V상에 있는 그냥 원소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을 만족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search that을 썼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search that에 s와 t만 써서 s.t.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죠? 즉 V상에 있는, 자 여기 또 A를 뒤집어 쓴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all이라는 의미 혹은 그 every 혹은 뭐 arbitrary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each든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즉 V상에 속하는 임의의 모든 그러한 각각의 X에 대해서 이 성질을 만족하는 오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기호 혹은 이러한 기호 혹은 such that은 이렇게 줄여서 쓸 텐데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존재성이겠죠? 이거의 의미가 이 0이라고 쓴 것이 5라고 쓴 이 녀석이 결국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역원의 존재성인데요. 자, 역원의 존재성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V상에 있는 각각의 X에 대해서 X에 대응하는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 Y가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X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X에다가 더해서 3번에서 나오는 그 항등원이 되는 그 0벡터가 되도록 하는 Y가 X가 주어져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Y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도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쓸 텐데요. 이것을 좀 간략하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or every 혹은 each x in v에 대해서 there exists y in v죠. 어떤 거냐? such that x 더하기 y가 0이 되는. 자, 그래서 지금 벡터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려면 8가지 성질을 만족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할 텐데 그 중에서 덧셈에 대한 4가지 성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성질들을 우리가 앞으로 언급을 할 때 쉽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줄여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조건은 vs1, 두 번째 조건은 vs2, 세 번째 vs3, 네 번째 vs4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vs는 벡터 공간이라서 벡터 스페이스에 앞글자를 하나씩 따온 거겠죠? 8가지 성질 중에서 vs1부터 vs4까지는 전부 다 덧셈에 대한 조건입니다. 조건이라고 봐도 좋고 공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혹은 영어 표현은 액션. 자, 이번에는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그리고 어디션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결합을 했을 때 만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1절에서 했던 그 성질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은 뭐냐면 체에 있는 원소입니다. 체에 있는 원소인데 체는 사실은 이제 덧셈과 곱셈이 주어져 있는 그런 대수적인 구조면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1은
여러분이 뭐 덧셈에 대한 곱셈 말이 조금 잘못 나왔는데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체에 있는 원소 중에서. 자, 근데 우리가 체라고 하면은 뭐 실수체, 복소수체를 떠올리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뭐 그러한 혹시 자주 쓰는 체가 아니더라도 체라고 한다면 항상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이라고 쓰면은 그러한 체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표시하는 기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 곱셈의 체에 있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1과 임의의 벡터 x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x랑 같아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5번째 성질입니다. vs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뭐 덧셈 별도로, 그 다음에 곱셈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건데, 그 다음에는 이게 하나 더 있겠네요. vs6까지 네, 특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자,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a가 f에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벡터 공간에 있을 때 우리가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은 이제 F상에 있는 원소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V상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는 결과인데요. 자, 여기 있는 A를 보면 F상에 있는 원소인데요. F상에서는 덧셈과 곱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를 보면 V상의 원소인데 그러니까 X라고 불리우는 V상에 있는 원소들끼리만 하는 연산으로는 지금 방금 얘기한 덧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은 V상에 있는 원소끼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쓴 것처럼 F상에 있는 원소와 V상에 있는 원소들을 연산하는 거라서 그냥 여기 있는 거 따로 여기 있는 거 따로 보면은 앞에 있는 거, 즉 F상에 있는 원소끼리는 F상에 있는 원소끼리 덧셈이나 F상에 있는 원소끼리 곱셈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즉 실수들끼리 덧셈, 실수들끼리 곱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X는 벡터들끼리 아직 벡터란 말은 안 썼지만 V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더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 이러한 연산들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조합들이 가능한데,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면, 자, 앞에 있는 A를 계산할 때 A하고 B가 F상에 있는 두 원소를 곱한 다음에 또 다른 벡터 X를 사용해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혹은 A 플러스 B, F상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하고 나서 어떤 벡터하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 덧셈과 곱셈을 고려한다면. 또 가능한 거는 이번에는 x하고 y가 v상에 있는 원소일 때 a하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하는데, 여기 있는 x를 v상에 있는 원소를 갖다가 연산을 하는 그런 경우랑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들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이 값이 좀 다르게 계산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 녀석은 A하고 B를 F상에서의 곱을 먼저 한 다음에 얻어진 결과값과 X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건데요. 자, 이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과 동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VS6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마치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과 같아지기를 우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즉
A하고 B를 F상에서 덧셈을 한 다음에 그 결과와 X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것이나 A와 X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B하고 X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V상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하는 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나 일종의 그 여러 개 연산이 결합을 했을 때 결국 이제 연산하는 순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옆에서 있는 VS6를 생각을 해보면 앞쪽은 F상에 있는 원소끼리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나중에 합니다. 자, 여기서는 B하고 X 사이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과 A와 다시 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나중에 합니다. 자, 물론 앞에서는 F상에 있는 원소끼리의 곱셈, 그 다음에 F와 V상에서의 그 원소를 가지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데 여기서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이제 두 번 일어나는 거죠. 여기도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가 V상의 원소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우리가 VS 8번이라고 하겠습니다. 7번은 아래 거, 즉 이 녀석을 VS7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VS6는 F상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A, B와 V상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갖다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7번째는 V상에 있는 임의의 2xy에 대해서 그리고 F상의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종의 분배 법칙이죠. 그런 것이 성립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조건은 a, b는 F상에 있고요. x는 V상에 있을 때 다음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조건이 조금 많아서 벡터 공간 자체를 정의하는데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집합을 우리가 벡터 공간이다 라고 부를 때는 일단 필드가 일단 하나 주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벡터 공간 V 자체를 벡터 공간이라고도 그냥 간단하게 부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말로 쓰면 F상의 라는 말을 앞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벡터 공간 V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F상의 벡터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그 집합을 가지고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려면 우선 첫 번째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덧셈은 V상에 있는 두 원소를 연산한 결과 V상에 있는 원소로 대응되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연산이어야 하고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연산은 F상에 있는 원소와 V상에 있는 원소를 결합을 해서 AX라고 쓰는 V상에 있는 원소로 대응시키는 그러한 연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연산이 앞에서 언급한 VS 1번부터 VS 8번까지의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는 그런 연산이 주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벡터 공간이다 라고 부르겠다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약간 좀 길죠?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살펴봤던 핵심적인 성질이 결국은 일반적인 조금 넓은 의미의 벡터 공간을 정의할 때 우리가 그 조건으로 결국은 사용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어 표현의 이제 벡터 공간 혹은 리니어 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바꿨으면 뭐 벡터 공간은 우리말로도 그냥 벡터 공간이라고 쓰고요. 리니어 스페이스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선형 공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션은 뭐 덧셈이겠죠? 근데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한글로 한다면 상수 배 혹은 뭐
상수곱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자, 이러한 그 벡터 공간의 정의하고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언급한 것도 있지만 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언급할 것들을 몇 가지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덧셈, 어디션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연산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 각각의 연산의 결과를 우리가 덧셈의 결과를 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x 플러스 y라고 이제 기호로 쓰는 것이고요. 이 결과를 x와 y의 썸이라고 부를 거고, a하고 x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의 결과인 결과를 우리가 프로덕트다, 곱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상수곱의 곱을 가지고 왔습니다. 곱이라고 부르겠고, 기호로는 그냥 단순히 AX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벡터 공간을 생각할 때 체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F상의 원소와 V에 속한 원소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원소를 지칭하는 이름을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할 텐데, 체에 속하는 그런 원소들은 우리가 스칼라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스케일러, 스칼라, 우리말로 스칼라라고 쓰면 되겠죠? 스칼라, 스케일러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V상의 원소들은 V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들은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말로 벡터라고 그냥 부르죠. 네, 스칼라도 우리말로 그냥 스칼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칼라라고 벡터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구분해서 부를 텐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프로덕트가, 즉 AX가 프로덕트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혹은 스케일러 프로덕트라는 말도 의미가 자연스럽겠습니다. 스칼라라는 말을 이제 사용한다면. 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정의로부터 1절에서 사용하던 벡터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1절에서 얘기할 때는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인, 즉 2차원 평면이나 혹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화살표로 표시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이제 좁은 의미의 벡터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벡터를 벡터답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사용한 8가지 성질이었기 때문에 8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어떠한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는 우리가 벡터다라고 부르겠다 라는 것으로서 벡터 의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벡터다라고 한다면 이런 좁은 의미의 벡터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앞에 있는 8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 공간의 원소를 지칭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벡터 공간을 얘기할 때 필드가 이제 주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냥 벡터 공간 V를 얘기할 때 V가 벡터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F를 그냥 생략을 하고 그냥 V만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종종 F를 생략을 하긴 하지만 반드시 벡터 공간을 얘기를 할 때는 F가 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만일에 F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통은 실수체나 혹은 복소수체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벡터 공간을 얘기할 때는 이제 반드시 필드가 주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흔히 실수체나 복소수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이제 벡터 공간 8가지 성질이 각각의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이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의 의미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의 벡터 V 이상에 있는 원소를 더할 때 그 괄호를 쓰지 않아도 계산하는데 혼동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x, y, g, w가 모두 V라는 벡터 공간상의 원소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덧셈을 하는 건데, 덧셈은 벡터하고 벡터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썼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명확하지 않게 쓴 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을 해석을 할 때 x 더하기 y를 한 다음에 하나의 벡터 만들어지겠죠? 그거에다가 g라는 벡터를 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또 하나의 벡터가 될 텐데, 그런 다음에 w를 더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y하고 g를 먼저 더하고 그럼 하나의 벡터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벡터랑 w를 더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 벡터에다 그 다음에 x를 이제 x하고 더하는 겁니다. x, y, g, w가 쓰는 순서는 이거나 이거나 동일하지만 괄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덧셈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벡터 공간의 조건 두 번째 때문에 괄호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나 혹은 이렇게 계산하나 그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동일하게 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괄호 없이 이렇게 쓰더라도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vs2는 여러 개의 벡터를 더할 때 괄호를 이렇게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왜 같은지, 이거 말고도 괄호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텐데요. 이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쓰죠. x 더 1번을 먼저 쓰면 이건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죠. 얘하고 얘를 지금 더했는데 vs2 결합 법칙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결합 법칙을 여기다 적용하지 맙시다. 이 경우에는 자, 일단은 이걸 먼저 보죠. 이쪽 안쪽에 x, y, g를 더할 때 바깥쪽에 있는 w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안쪽에다가 결합 법칙을 먼저 적용을 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등호가 vs2에 의해서 등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얘를 이제 하나로 생각하겠습니다.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그래서 이 덩어리를 하나로 생각을 해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얘하고 얘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얘를 더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vs2를 적용을 해서 x 더하기 네모 더하기 w로 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네모는 y 더하기 g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vs2를 쓴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거에서도 지금 이 네모는 y하고 g를 먼저 더하고 그다음에 w를 이제 나중에 더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동일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괄호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VS2에 의해서 어떤 괄호든 다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어떻게 치든 다 동일하다. VS2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앞에서 벡터를 이제 의미하는 벡터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집합이 있어야 되고요. 필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서 연산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 공간을 얘기를 할 때는 집합을 의미하는 벡터들만을 언급해야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연산, 즉 어디션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연산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돼야 되겠습니다. 언급이라기보다는 정의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네, 네, 정의만 한참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벡터 공간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벡터 공간들이 1절에서 살펴봤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우리가 소개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example에서 사용을 할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필드를 생각을 하고요. 필드 상에 있는 이제 원소들에 대해서 이 원소들을 이렇게 늘어놓은 것을, n개를 늘어놓은 것을 우리가 n-튜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말로 순서 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쌍이라고 하면은 페어, 두 개만 가리키는 거랑 좀 구분이 안 되니까 순서 쌍이라고 그냥 약간 조금 부정확하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n개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할 때는 n 순서 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n을 쓰긴 했지만 쌍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에서는 페어라서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순서 n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즉 원소들이 등장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이 n-튜플은 서로 다른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n-튜플이 있을 때 두 개의 n-튜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만 같냐고 보면 순서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원소랑 같고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원소랑 같고 n번째 원소는 n번째 원소랑 같은 그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n-튜플 두 개는 서로 같다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서로 다른 n-튜플로 우리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n-튜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런 n-튜플을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f라는 필드 상에서 모든 가능한 n-튜플들을 모두 원소로 하는 그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집합의 원소는 이런 n-튜플인데 여기서 각각의 구성원은 f의 원소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모든 가능한 그러한 n-튜플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fn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n-튜플을 얘기를 할 때 여기 구성하는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말로 성분. 그리고 성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요. 굳이 이제 이 녀석을 얘랑 구분을 한다면 얘는 첫 번째 성분, 그냥 1번째라고 좀 우리말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수학적으로 표기하기 쉽게 1번째 성분, 2번째 성분, 이쪽은 n번째 성분.
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튜플 정의를 앞에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A1, A2, AN들은 성분, 컴포넌트 혹은 엔트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상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든 엔튜플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이랑 같고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이랑 같은 경우만 우리가 같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모든 i, 1부터 n까지 있는 i에 대해서 ai와 bi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딱 그 경우에만 두 개의 엔튜플이 같은 거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제 약속한 이런 엔튜플을 가지고 벡터 공간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fn이라고 하는 집합을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fn은 F상에 있는 필드 F상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든 모든 엔튜플들을 가진 집합. 자, 집합 기호를 써보면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집합을 먼저 생각하고요. 우리가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집합은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V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는 필드는 F 자체로 하겠습니다. 지금 F가 처음에 필드가 주어져 있으니까. 즉, 우리가 우선 F에는 벡터 공간인데 F라는 필드 상의 벡터 공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결국 Fn상에서의 덧셈, 즉 튜플이 주어져 있으면 튜플을 더하는 그런 연산을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벡터 공간이 되도록. 그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fn의 원소죠. c는 f의 원소를 하나 택할 때 두 개를 이제 연산한 결과로서 fn에 있는 값을 우리가 잘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약속을 하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벡터 공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성분별로 연산을 하는 겁니다. 즉, 덧셈은 성분별로 덧셈을 하고요. 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성분별로 연산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성분별로 연산할 때 여기서는 이 덧셈은 F상의 덧셈이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A나 B나 뭐 전부 다 F의 원소죠. 그리고 이 곱셈은 F상의 곱셈이죠. 그래서 F상의 덧셈과 F상의 곱셈을 활용해서 Fn상의 두 원소의 덧셈과 F상의 원소와 Fn상의 원소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이와 같이 약속을 하게 되면 이런 연산을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이것은 연산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Fn이 있고요. 얘도 Fn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벡터 공간이 된다는 얘기를 하려면 8가지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었습니다. 즉,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나 순서를 바꿔서 더하는 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자, 만족할까요? 이 경우에? 네,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F상에서의 덧셈은 필드상에서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VS1이 성립합니다. 자, 비슷하게 FN상에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FN상에서의 덧셈도. 자, 그 이유도 F상에서의 이제 결합 법칙이 덧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이제 언급을 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그
좀 쓰는 게 약간 번거롭기는 할 텐데요. 한번 써가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시간상 뭐 다 확인해 보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데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0이라고 불리우는 벡터는 모든 성분이 0인 그러한 n-튜플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생각을 해보죠. 자, x라는 벡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과, 존재성 y가 뭘까요? 자, a1부터 an이라는 이 n튜플과 뭐를 더하면 0벡터인 그 0벡터라고 우리 앞으로 부를 텐데 이 vs3를 만족하는 항등원이 될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a1부터 마이너스 an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그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덧셈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마이너스 x라고 보통 표기를 할 텐데요. 그것은 각각의 성분별로 마이너스를 이제 택한 것으로 구성되는 n-튜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fn은 f상에서의 벡터 공간이 되더라. 연산을 그 성분별로 더하고 또 성분별로 그 곱하는 것을 이제 연산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이제 1분 정도 좀 지나긴 했는데 뭐 계속 연결된 거라서 여기까지는 조금 더 하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도입한 fn의 구체적인 이그잠플들을 좀 몇 개 살펴볼 텐데요. 자, R3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클리디안 3차원 벡터 공간이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fn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벡터 공간의 어떠한 example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example에 의해서 R3는 R상에서의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약속한 fn상에서의 연산 생각해 본다면 R3상의 벡터 두 개를 더하는 건 어떻게 더하나요? 성분별로 더하면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1, 4가 되겠죠? 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조금 전에 정의할 때 성분별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5, 10, 0으로 계산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 생겼던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과 일치하죠. R3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C2라고 하는 벡터 공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순서쌍인데 복소수로 구성된 순서쌍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는 거는 비슷하게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뭐죠? 3 마이너스 2i 하고 그 다음은 얘하고 얘니까 더하기 4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은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성분별로 곱하는 거니까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의 약속이 정의다.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fn상에서의 이제 하나의 원소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는데 그 벡터를 표현할 때 조금 전에는 n-튜플로 이와 같이 괄호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썼는데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공간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이렇게 세로로 배열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쓰기도 하는데 그 공간을 좀 더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이런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형태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로우 벡터
행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열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컬럼을 이제 번역한 거죠. 컬럼. 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로를 의미하는 거죠. 가로, 행. 그 다음에 컬럼은 열은 이렇게 세로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로우 벡터, 이 녀석은 컬럼 벡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로우 벡터보다는 컬럼 벡터를 더 선호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fn이라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n이 1인 경우, 즉 f1을 생각을 해보죠. f1은 한 개를 성분으로 하는 그러한 튜플인데요. 즉 이런 거죠. 성분이 하나인데 그게 f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a1이라고 이렇게 괄호를 쓰는 것이나 그냥 괄호 없이 a1 쓰는 거는 마찬가지죠. 쓰는 크기만 다를 뿐. 그래서 사실 f1이라고 하는 이러한 집합은 뭐 f라는 집합이나 사실은 같은 집합이죠.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이러한 n이 1일 때의 벡터 공간을 표기할 때 f1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집합을 생각해보면 f1이나 f는 같은 거니까 f 자체를 우리가 f1 대신에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f1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f라고도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f 자체는 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f1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필드는 자기 자신 상에서의 벡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example 1까지 하도록 하고 시간이 약간 좀 지나긴 했는데 뒷부분은 추후에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